정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정도전이에요. 실은 단독 저술은 아니고 책 한 권은 제가 쓴 단독 저술입니다만 시리즈물의 첫 편입니다. 창작과 비평 창비사에서 한국 사상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의 중요한 사상가 여러 명을 추려서 그 가운데 1회분 10권을 2024년 6월 말경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첫 편을 맡았고 첫 편의 주인공이 정도전입니다. 물론 정도전 이전에도 중요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효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여러 승려들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떤 사정에서인지 정도전이 첫 편에 자리 잡게 됐고 그 첫 편 정도전 편을 제가 맡아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책은 정도전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서술을 한 것은 아니고 정도전의 중요한 저술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상선의 다른 책들도 전부 원전을 번역하는 이런 책들이 되겠는데요. 맨 앞에 원고지 100매 분량 책으로 10페이지 분량의 해설을 써놨습니다. 그 해설은 제가 직접 집필한 것이고요. 정도전의 글을 읽기 전에 정도전이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출판에 맞추어서 제가 정도전의 저술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기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갖고자 합니다. 가끔 속 시끄럽다고 하죠. 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속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나름의 그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 이거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한화가 저 생각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보다가 더 화가 날 수도 있고 유튜브 세계를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저는 찾아냈습니다. 논어를 꺼내들고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읽는 거 가지고는 집중이 좀 안 되고 해서 원문을 쓰는 겁니다. 쓰고 한번 번역해보고 거기 이제 주석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한번 음미해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논어는 어려운 한자가 안 나와요.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 한자만 가지고 그 깊은 뜻을 표현해내다니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 논어를 읽다 보면은 한 글자가 딱 가슴에 새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논어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뭘까? 어떤 분들은 그게 어질 인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는 되질 못했고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공변될 공자, 요 글자, 공공성의 그 공자, 공정의 그 공자, 영어로 번역하면 public이라고 하는 그 공자가 이거구나 이렇게 새겨지는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논어 한번 해보시고요. 한문이라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제가 좋은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정도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영감이 생길 겁니다. 물론 잠도 잘 올 겁니다. 자, 정도전의 저술이 꽤 여럿이 있는데요. 정도전의 핵심 저술로는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별집.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정도전이 앞으로 우리가 세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희망을 담아서 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이성계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희망을 담아서 이 세 권의 책을 저술해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이성계는 이 책을 전부 기쁘게 받아들였다. 다시 얘기해서 이 내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과 이성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런 국가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방원의 반대,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은 죽임을 당했고 태조도 왕위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났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 구상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핵심 세력이 자기들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하는 그 꿈과 희망을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죽음으로써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조선의 정치를 보면 정도전의 생각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었다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의 유산으로서 계승됐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전의 영향을 받은 실제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이걸 이해하는데 정도전의 이 핵심 저술 3권을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몇 편에 걸쳐서 정도전의 핵심 저술, 그리고 이 저술에 들어가지 않은 정도전의 기타 상소문이라든지 문집에 실려 있는 산문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해설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경국전은 1394년, 태조 3년, 조선이 건국되고 2년 뒤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경제문감은 그로부터 1년 뒤 태조 4년 1395년에 만들어서 왕에게 올려졌고요. 경제문감 별집은 그로부터 다시 2년 뒤에 태조 6년 1397년에 완성이 됩니다. 정도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바빴던 사람인데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썼을까? 정말 10년에 책 한 권 겨우 쓰는 저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책을 1394년, 1395년, 1397년 1년, 2년 만에 한 권씩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초능력인데요. 또 그런 비결이 또 보면 또 이런 거였구나 알 수가 있죠. 정도전의 고려시대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정도전의 나이는 5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7살에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51살부터 57살까지 50대 6년 동안 불꽃같이 살면서 앞으로 조선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책으로 만든 거죠. 자, 조선 건국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도전이 얼마나 바빴을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계가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이 1392년 7월 17일입니다. 이날 이성계가 왕이 되었고 국호는 아직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선이라는 국호는 몇 년 뒤에 쓰기 시작하지만 뒷날 우리들은 이것을 조선 건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왕이 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새 나라다, 새 이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려라는 국호를 그대로 쓴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지어지는 그 국호를 그냥 따서 조선 건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즉위하자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보다 앞서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억수같이 비가 내리니 패연하우,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다. 뭔가 이성계의 즉위를 하늘도 축복해 줬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기록을 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날 비가 왔는지는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음력 7월 17일이면 가을이잖아요. 1, 2, 3 봄, 4, 5, 6 여름, 7, 8, 9 가을이에요. 여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 비가 오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 지나고 이제 수학기로 접어드는데 비가 오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록을 만든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업적을 무언가로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렸다. 이건 조금 좀 뭔가 좀 그 부족한, 좀 억지스러운
이런 기록이죠.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자화자찬 속에 조선이 건국된 거예요. 그리고 정도전이 복직이 된 것이 7월 20일입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에 정몽주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정몽주의 사주를 받은 대간들이 탄핵을 해서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거든요. 유배도 다녀오고 그때 그러는데 아직 관직에 복직되고 있지 않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사흘 뒤에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실록 기사는 전 정당문학 정도전에게 명하여 이렇게 나와요. 정당문학으로 있다가 파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관직은 전 정당문학이 된 거죠. 도평이 사사의 기무에 참의하라는, 도평이 사사의 기무라고 하는 것은 기밀 사무, 국가의 중요한 일, 이것을 처리하는데 참석해서 의논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데 아직 관직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참석하도록 한 거예요. 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 새 임금이 즉위하고 사흘 뒤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라는 건 뭐였을까요? 아마 뒤에 밝혀지겠지만 태조의 즉위교서를 짓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즉위교서를 어떻게 지을지 이걸 의논을 하면서 이걸 정리해서 교서를 쓰는 일을 정도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날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게 상서사의 일에 참여해서 이걸 관장한다라는 건데, 이 상서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고려 시대의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는 그대로 등용하고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파직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상서사에서 했을 텐데 그 일을 정도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 관직은 받지 못했지만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관리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일을 맡기고 관직 없이 이런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복직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태조의 즉위교서가 반포되는데 이 즉위교서를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 날 도평이 사사의 기무에 참의하는 이때부터 7일 동안 즉위교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고 28일 날 즉위교서를 반포하고 그와 동시에 대대적인 관리들의 인사가 있게 되는데 그날 문화실황 찬성사라고 하는 관직에 오릅니다. 자, 높은 사람부터 쭉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그 순서로 보면은 제8위 8번째 서열의 관직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쯤 뒤에 8월 20일 날 개국공신을 선정하고 개국공신의 위차, 서열을 정하는데 이때 4위, 4번째 개국공신이 됩니다. 1위, 맨 첫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문화좌시 중 백응념, 두 번째가 문화우시 중 조준, 세 번째가 문화실황 찬성사 김사영, 네 번째가 같은 문화실황 찬성사 정도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서열이 4위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식적인 서열과 무관하게 이성계, 태조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까이에서 모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도전이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신하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이 강한 거니까 정도전이 이성계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정도전이 정말 열일을 다 합니다. 정도전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좀 뜻밖인데요.